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양해 좀 부탁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연휴 끝나고 이제 첫 시간인데 카드 리딩은 오후에 끝났고요. 수요일날 오전에 지필 점수 있죠? 네. 그거 각 반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보시고 이상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수요일날 점심시간 이전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정답은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1학기 이제 기말 과정인데요. 기말 과정은 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이제 주로 기말 지필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저장을 하고요. 수업 시간에는 본 수업 시간에는 아마 그 수행평가 형태로 활동을 좀 많이 할 겁니다. 활동형 수업. 이렇게. 수능 다큐로 페이지는 32쪽. 요 시간에 좀 오늘 얘기할 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제목은 변동대와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운동인데요. 제목을 조금 바꿔서 요걸 좀 얘기합니다. 변동대에 대한 얘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내용에 관련된 판경계부까지, 그러니까 우리 수능 다큐로는 35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조금만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변동대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화산이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화산대하고 여기 지진이 집중된 지역, 지진대, 이 두 개를 합쳐서 변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변동대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골고루 분포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이게 이 말이 교과서마다 다 실려있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지각 변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진이나 화산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골고루 터질 것 같으면 연구할 가치가 있나 없나?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인류가 지진 화산은 도대체 어떠한 곳에서 터지고, 지진 화산을 연구하는 이유가 뭔데?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니까 막을 수는 있다 없다. 여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뭐 화산이 분출되는데 뭐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화산을 깔아앉춘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땅이 흔들리는데 멈추게 할 수 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측 또는 예상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뭐는 할 수 있겠다. 도망튀길 시간은 벌 수 있다 이 말이죠. 아,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에 지진 터질 예정. 그러면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수 있는 가능한 벗어날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는 된다 이 말이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려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는 거하고 같아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는 말과 같고,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 지진과 화산이 터지는 뭐도 얘기할 수 있겠다. 원리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구 전체에서 골고루 분포하게 되면 굳이 연구할 필요 있나 없나? 없죠. 로또죠. 그냥 우리만 비켜나가기를 바랄 뿐 이래 되는 겁니다. 맞아요. 뭐 지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성향으로 봤을 때 지진 화산은 어디서든 터질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런데 특정 지역에만 분포를 하기 때문에 뭐를 연구하는 게 좀 합리적으로 인정받게 되느냐 하면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이 지각 변동은 무슨 에너지원이에요? 지구 내부 에너지원이니까 지구 내부에서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거네. 변동대로 인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진과 화산이 막 집중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한창 일어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 한동안 혹은 지질학적으로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과거 한 3억 년 동안 쭉 계속해서 뭐 지진 화산이 전혀 없었던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 됐습니까? 그러면 한동안 지진이 없었던 지역하고 지금 지진이 활발한 지역하고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했을 때 생기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곧 무엇을 일으키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현재 과학계에서는요, 지질학계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몇 가지? 지구 내부를 조사해서 얻어낸 그 결과값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구조론이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들어봤던 판구조론이고, 하나가 플룸 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게 이제 좀 더 최신 건데, 판구조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플룸 구조론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플룸 구조론은 배제하고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판구조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이때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변동대라는 거는 주의할 점은 과거에 있었던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지역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변동대와는 전혀 상반되는 지역도 있겠지. 어떤 지역? 과거 한 3억 년 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쭉 한 3억 년 동안, 한 2에서 3억 년 동안 뭐가 없었다? 지진 화산 활동의 흔적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는 지역도 있겠죠. 그러한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한 지역을 순상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왜? 왜 웃었는지 얘기해봐. 왜? 뭐라고? 순상이 뭐가 문제가 되나?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왜? 저게 일배 단어입니다. 일배 단어라고?
아이고 통화. 너 일배 아니야? 안다고 해서 일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 노관 총화. 아니, 나도 같은 입장이야. 일배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알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하고 그 안에서 막 활동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거 있어요. 화산대보다는 지진대가 어떻다? 크다, 넓다 이런 게 됩니다. 분포 지역이. 이 내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화산이 있으면 그 주변 지역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지진이 있어요. 됐나? 화산이 있는 곳에는 지진이 있어요. 맞는 말이다. 근데 지진이 있는 곳에는 화산이 반드시 있다 없다? 꼭 그런 거는 아니다. 됐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라서 집합관계로 얘기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에 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나? 됐어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를 연구하다가 결국 판구조론으로 기울었는 사람들이 알아낸 게 바로 뭐냐면 결국 모든 변동대를 조사해 봤더니 얘가 누구하고 모양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다. 판에서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과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판구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됐습니까? 아, 힘들어.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판구조론을 하기 위한 기본을 좀 얘기를 할게요. 판구조론. 첫 번째, 판이란 무엇인가? 판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움직이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단위가 뭐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각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지진과 화산을 합쳐서 뭐라 그래? 지각 변동이라 그러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로 우리는 멘트를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건 지각의 범위까지만 되니까 표현은 표기는 어떻게 해도 되지만 지각 변동이라고 해도 되지만 움직이는 단위는 실제로 껍데기에 해당하는 지각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좀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러면 지구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뭐 외핵, 내핵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따집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 부피가 가장 큰 게 누구야? 멘틀인데 당연히 이런 거죠.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 올수록 측정하는 기술력이 어떻게 되나? 정밀해지죠. 맞아요. 올림픽 초창기에는 몇 초 단위까지 끊었습니까? 딱 정수로 딱 0.1초를 못 됐죠. 그냥 초 단위로 끊었어요.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00분의 1초죠. 그러니까 끊어 제끼는 게. 맞아요. 그럼 당연하죠. 지구 내부를 조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지진파를 이용하는데 지진파가 쭉 지나가는 어떤 감지하는 기술 자체가 요즘 들어서 어떻게 됐다? 최근으로 올수록 더 정밀해지니까 처음에 알았던 게 대략 1910년경입니다. 알겠습니까? 1910년경에 알고 있던 멘틀과 1950년경에 알고 있던 멘틀과 같은 대상이지만 분석되는 결과는 어떻게 됐다? 다르게 됐다는 거죠. 즉,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이제 지권의 지구 내부 구조할 때 지각, 멘틀, 핵 이렇게 나눌 때는 멘틀을 그냥 전체적으로 성분이나 전반적인 물리적 성질로 봤을 때는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유의미하게 좀 이 정도는 좀 구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지각 변동에서 보자면 멘틀은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만은 보통 판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은 일단은 뭐가 포함된다? 뭐는 포함된다? 지각은 포함되고요. 더하기.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뭔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죠? 지각만 있는 게. 지각 밑에가 뭐고? 멘틀인데, 멘틀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놈이 결국엔 지각하고 붙어 있는 놈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명칭은 상부 멘틀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니?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판은 길이의 단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범위가 지표에서부터 대략 지하 몇 킬로미터까지다? 100킬로미터까지. 그러니까 어디서든 간에 판이라는 놈은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 100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는 단위는 누가 움직이는 거야?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가 움직이고 있다? 판이 움직이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 판이 움직인다네? 그러면 판이 움직이는 뭐가 있을까? 판이 움직이는 원인이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 나에서 가운데로 좀 끌고 올게요. 판 운동의 우리가 앞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판 운동의 원동력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판운동의 원동력.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910년대까지, 20년대까지의 기본 상식으로 얘기하면 내부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게 누구? 외핵이 있죠. 맞아요. 근데 외핵이 움직여가지고 멘틀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규모가 어떻다?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식도를 간단하게 좀 표현해 볼게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게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중에 두 개가 성분이 다르죠. 대륙 지각이 훨씬 두께가 어떻다?
두껍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왼쪽을 우리가 대륙지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해양지각. 바닷물. 그럼 지각 밑에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멘틀이 있죠? 밑으로는 이제 전체가 이제 멘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몇 킬로미터 지점? 100km 지점까지를 우리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네, 상부 멘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멘틀 중에서.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 대륙 지각에서 상부 멘틀까지를 보통 대륙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걸 대륙판 됐죠?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해양지각에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해양판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결과물 자체는 이 위에서만 보는데 움직이는 단위는 실제로 움직이는 단위는 이만큼씩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아요? 얘도 이만큼씩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결국 이 아래에서 뭔가가 움직여주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겠네. 그 실제로 지진파의 조사가 정밀해지면서 알아낸 게 요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100에서 대략 얼마까지냐면 100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400km까지를 지진파를 보니까 원래 멘틀은 고체야, 액체야? 고체죠. 고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P파도 통과하고 S파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급격히 좀 느려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100에서 400까지를 우리는 지진파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속도가 느려진 지점이다, 뭐 저속도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럼 왜 속도가 느려졌을까? 물질의 종류가 변한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지진파는 밀도가 작을수록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밀도가 작아지는 방식은 가벼운 물질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뭘 수도 있냐면 상태가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S파가 분명히 통과하는 걸로 봐서는 고체는 고체인데 고체여야지 S파가 통과하잖아. 맞아? 그런데 이제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구분하시오. 됐어요? 딸기잼. 액체예요. 액체. 고체. 토마토 케찹. 떠먹는 요구르트. 마요네즈. 고체야, 액체야? 반반. 액체예요. 저는 고체를 반반. 그러니까 봐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눌 만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 중에는 화학에서 나중에 화학2를 배우는 사람들은 듣게 되는데 젤이라는 게 있어요. 겔. 그건 뭐냐면 중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혼합이 되어 있다면, 뭐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스파라는 놈이 물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액체니까 통과할 수 없는데 물 안에다가 내가 뭔가를 구슬 같은 걸 가득 집어넣어놔서 그럼 분명히 물도 있고 구슬도 있는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에스파 쏘면 구슬이 서로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면은 분명히 진동을 어느 정도 전달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이게 왜 저속도층이냐면 부분적으로 뭐 돼 있기 때문이다. 녹아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중력장 안에서
지구 내부에서 흐를 수 있게 되면, 뭐가 되면? 흐를 수 있게 되면은, 잘 들어. 중심으로는 뭐가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하는데, 물질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침일성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보통 어떻게 돼? 높아지는 경향이죠. 그럼 이래 되네. 무거운 놈이 밑으로 쳐져. 자동적으로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동안 어떻게 돼? 가열되니까 또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가벼워지면 또 올라오게 될 거고, 맞아요? 지구 중력장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뭐가 가능해진다? 이게 바로 열 때문에 생기는 열 대류가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100에서 400km까지를 판구조론에서 말하는, 어디에서 말하는? 판구조론에서 말하는 바로 요 명칭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연약권. 바로 이 연약권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면 된다? 바로 누구의 원동력이다? 판운동의 원동현상이 되는 지역이 바로 연약권입니다. 됐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연약권에서의 무슨 현상 때문에? 열대류 현상 때문에. 됐습니까? 간혹 이렇게 얘기됩니다. 연약권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뭐라고 써도 된다? 저속도층이라고 써도 크게 뭐 틀리는 것까지는 아니나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할 때는 저속도층이라고 쓰면 안 돼요. 명칭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밑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멘틀 그대로예요. 알겠죠? 그 밑으로는 하부 멘틀이라고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부분도 좀 복잡해지는데 그건 지구하고 원의 영역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내용은 중간고사 치기 전에 이제 화산하고 지진 얘기했어요. 맞아요? 화산하고 지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하고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겁니다. 되게 위험한 거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도망튀길 시간이라도 좀 벌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화산하고 지진의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상 그대로를 정리한 거라면, 요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주로 생겨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게 생긴다면 안 생기는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지구 내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연구가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지구 내부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면, 지구 내부는 물리학적으로, 운동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이론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있는데 그거는 뭐 지구학원에서 크게 다루는 게 아니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요거 하나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변동대 됐고, 판구조론의 기본.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이거는 여러분들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냥 닥치고 암기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이 지역 말고도 등장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외워놓는 게 낫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화산대. 화산대의 대표적인 지역. 요 말이 앞에 이제 빠질 수 있는데, 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깊은 바다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뭐요? 해령 열곡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예로 얘까지 외워야 됩니다. 심해니까 등장하는 단어는 태평양, 대서양 뭐 이런 거 등장하지, 그죠? 이 판구조론 활동 안에는 인도양은 쓰레기입니다. 알겠어요?
인도양은 세상에 없는 바다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어? 세상의 바다는 뭐하고 뭐 태평양, 대서양밖에 없어요. 알았어? 근데 가장 크게 발달한 지역이 대서양은요. 대서양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중앙을 관통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이 제일 크게 발달한 지역이고요. 주의할 점은 태평양에도 있어요. 어디에도 있다고? 태평양에도 있는데 태평양은 대서양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태평양 남동부 지역에 어느 지역에? 나중에 지도도 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호상열도 지역 어디요? 네, 호상열도 지역. 이거는 주로 뭐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냐 하면 얘는 이게 이제 누구 때문이냐면 이거는 해구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네. 지금 분홍색으로 쓰는 거는 판경계 지형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태평양은 태평양인데 뭐? 환태평양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 환이 둥글 환자입니다. 환장하겠네 이카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장은 원래 자기 모양이 있는데 그 전체를 둥그렇게 만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됐어요? 순환할 때도 환자 이것입니다. 둥글 환자입니다. 알겠어요? 환태평양, 태평양의 가장자리 부근에 지역을 거기 지진하고 화산이 졸라 많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래서 환태평양 지역인데요. 까놓고 얘기하면 이 환태평양 지역은 전부 뭐냐 하면 해구입니다. 뭐라고? 그 중에서 호상열도라는 게 발생하는 라인은 어느 쪽이냐 하면 어느 쪽? 아시아 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알라스카 쪽입니다. 어느 쪽? 알라스카, 뭐건 알래스카. 됐어요? 말은 아시아라고 써놨는데 대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어디? 대표적으로 여기는 쪽발이 지역 되겠습니다. 발이라고 안 썼다. 알겠어요? 그러면 잘 들어라. 지금부터가 화산대뿐만 아니라 뭐도 있는데 나의 뭐? 지진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 화산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누가 있다. 그럼 화산이 띠를 이루고 있어. 화산이 일어난 지역이 띠를 이루고 있으면 그 지역은 뭐이기도 해? 화산되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하다? 지진되기도 하죠. 맞아요? 그럼 1번은 당연히 뭐가 된다? 뭐도 된다? 지진대도 되죠. 2번도 역시 뭐도 된다? 지진대 되겠네요. 맞아요? 이해됐니?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환태평양 지역 중 아시아하고 알라스카는 화산대라고 했잖아. 맞아? 지진대는 여기에서 이제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북미하고 남미 라인도 전부 포함됩니다. 됐어요? 주의할 점은 북미, 남미 쪽은 환태평양 중에 북미, 남미 쪽은 화산은 있어 없어? 호상열도라는 놈은 없어요. 됐니? 근데 지진은 발생합니다. 뭐는 발생한다고? 지진은 발생합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대로서만 존재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지진대로서만 존재하는 곳이 바로 어디? 알프스와 아주 높은 산맥 어디요? 네, 히말라야 지역은 대표적인 지진대입니다. 됐죠? 너 중국 스촨성이라고 들어봤나? 저게 히말라야 산맥 끝자락입니다. 알겠어요? 됐냐? 하나만 더 기억하자. 지진은 천발 지진이 있고
신발 지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진대마다 그게 정해져 있어. 알았어? 됐어? 잘 들어라. 오로지 천발 지진만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마지막 뭐가 있을까? 온리 신발 지진만 일어나는 지역이 있겠지. 경우의 수로 따지면. 근데 세 번째는 없어. 알았어? 신발 지진이 빵 하고 터지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지표 쪽으로 올라오면은 천발화 돼버립니다.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진대는 크게 지진의 종류로 보자면 몇 종류 된다? 두 종류. 뭐? 오로지 뭐만 일어나는 곳과 천발만 일어나는 곳과 혹은 뭐하고 뭐? 천발과 신발이 같이 일어난다. 그럼 이런 얘기네. 어떤 지진대에 신발 지진이 체킹됐어요. 거기는 천발 지진이 있나 없나? 있어요. 됐나? 됐어요? 예. 그러면 잘 들어. 1번 지역은 해령 열곡대는 내가 지금 박스 쳤는 거는 오로지 뭐다? 오로지 얘는 뭐만 일어나는 곳이다?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나머지는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일어나는 거다. 됐습니까?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촬영하는 게 판의 경계입니다. 판의 종류하고. 됐나? 그 오늘 내가 미리 부탁할게요. 한동안은 너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맞아? 그럼 유튜브를 언제부터 좀 보면 늦어도 5월 말부터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진도량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촬영도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장난 아니네. 몸 너무 아프다.